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까지 알아보셨고요. 이제 공급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공급은.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알아볼 때 똑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1단계는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처음 하신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들이 없으면 이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먼저 공급은 우리가 이제 사고자 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팔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량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공급 법칙이라는 거 있죠. 공급 법칙. 공급 법칙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라는 변수가 나오면 가격이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어떻다?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상식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은 일정한 그래프로 주어져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수요는 만족감이 서서히 점점 떨어지고요. 그리고 생산비는 급격하게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곡선의 형태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증명을 할 때는 직선의 형태를 쓰고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이제 여러분들 뭐 이론할 때 뭐 수요와 공급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건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린 그림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P0일 때는 Q0만큼 만들 거예요. P1일 때는 Q1으로 많이 만들 거예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증가하면 더 많이 만들 거다라는 거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의 공급량은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수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는 첫 번째 가격이 변했을 때 수량을 얼만큼 늘릴 거냐 줄일 거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도 됐었냐면 우리가 MB라고 하는 한계 편익을 설명한 것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공급칙이 우리가 얘가 뭐냐 MC라는 걸로도 표현이 됩니다. 한계 비용.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면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계 비용이라는 마지널 코스트라는 개념은 우리가 최대 비용일까요? 최소 비용일까요? 최소 비용이에요. 즉 이것을 받지 못하면 난 망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하면 나는 10개를 만들 때는 적어도 100원은 받아야 돼요. 얘가 만약에 20이면 나는 20개째를 만들 때는 적어도 200원은 받아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MC라는 개념으로 아예 대치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대치를 하는 경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독점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일정 기간 동안 이 가격에 내가 이만큼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지만 독점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독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원하고 싶은 가격에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거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독점인 경우에는 공급 곡선을 쓰지 않고 한계의 비용으로 그냥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볼 때 어느 때는 수요를 쓰고 언제는 MC를 쓰고 언제는 공급을 쓰더라도 공급과 MC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할 때 바꿔 써도 그냥 상관이 없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MC는 기본적으로 최소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받아야 하는 최소 비용. 이걸 M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MC, MB, MU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해지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장 수요 곡선인데 아까 걸 좀 복습해 봅시다. 아까 걸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P는 2분의 1Q 플러스 10입니다. P는 3분의 1Q 플러스 25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장의 공급이죠. 시장 공급곡선인데 이거를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합치면 우리가 시장 공급곡선 어떻게 되겠어요? 1번 단계 뭘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시장 곡선은 수요와 마찬가지로 수량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로 바꿔야 돼? 수량으로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Q는 바꿔주면 2P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2P 마이너스 20이 될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얘는 뭐가 되겠어요? Q는 3P 마이너스 75가 되겠죠? 이랬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 넘기고 2배 해주고 얘 넘기고 2배 해준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더하면 EQ가 되면 안 돼요. EQ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은 Q는 뭐가 됩니까? 5P 마이너스 95가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시장 공급곡선은 5P 마이너스 95가 되는 것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 개별 공급 곡선의 합이 시장 공급 곡선,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더하는 거다? Q를 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학을 특히 수험 경제학을 하실 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이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제가 경험상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처음에 완강을 하는 게 목표여야 돼요. 완강. 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60, 70, 60% 정도 이해가 됐을 때 다시 들으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앞에는 논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진행되다 보니까 논리가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다 이겨내려고 하면 오히려 흥미와 끈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다른 과목을 할 때도 다른 데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학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살을 붙여가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게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셔도 이런 방법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것이 나올 때 또 비교 한번 하면 또 쉽게 다시 이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장 공급선을 가져간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요. 세 번째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공급량과 이제 공급의 변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자가 나오면 뭐가 된다? 양자가 나오면 그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양자가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직선으로 그려도 뭐 크게 의심은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P0일 때는 Q0만큼 생산할 건데 가격이 올라가서 P1이 되면 나는 Q1만큼 생산을 늘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가면 공급량이 뭐한 거다? 증가한 거죠. 증가했으니까. 반대로 이쪽으로 오면 뭐예요?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이겠죠. 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감소하니까.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급의 변동은 뭐가 되겠다? 공급의 변동은
가격이 이렇게 똑같은데 이때 이제 뭐야? Q0였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갔다. Q1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가격은 똑같은데 공급이 증가하였다. 우측으로 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증가, 이쪽으로 가면 감소한다. 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 감소시키는 방법도 뭐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에는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인데 우리가 공급의 증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우측으로 가면 증가하고 좌측으로 가면 감소죠.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 증가하고 좌측으로 가면 감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하방입니다. 수요랑은 다르죠. 수요는 이렇게 있으면 우상방이었고요. 얘는 우하방이에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측 좌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가 공급이 증가 감소하면 우리가 생산비라는 게 있죠. 생산비. 생산비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생산 요소의 가격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원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노동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은 우리 것이 연결되는 총생산과도 내용이 유사해요. 유사해요. 그래서 생산비가 뭐 했을 때 증가, 감소하면 증가고 증가하면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죠. 기술 수준.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세 보조금인데 조세와 보조금을 여기다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세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여기도 조세가 다 반대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데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공곡선이 Q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100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보조금을 준다 이거야. 보조금을 주면 공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요? 보조금을 주면 생산이 쉬워지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보조금을 만약에 300원을 줬다. 그럼 이 공식이 300원의 보조금을 주었다. 라고 하면 이 공식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가격이 변해야 돼요? 수량이 변해야 돼요? 가격이 변해야 되겠죠? 그럼 가격으로 이거 뭐 해야 돼? 바꿔야지 일단. 바꿔야 돼. 그럼 넘기면 여기 이제 공급이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죠? 공급이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죠? 왜? 비례 관계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P는 2분의 1 Q. 그죠? 플러스 50이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죠. 왜? 분명히 보조금은 돈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밑으로. 왜? 이쪽이 결국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공급의 증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공급은 우하방이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도 이 모양이에요. 이랬어요? 얘가 내려가도 이 모양이라고. 그러면 내려가도 이 모양이니까 얘는 가격을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보조금은? 가격을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빼줘야죠. 여기 내려갔으니까 원점에 가까워지게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맨날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고. 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보조금은 마이너스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공급이 증가하면 보조금을 준 거래. 근데 공급이 증가한 거니까 이게 뭐였어요? 아까 얘기한 이 S가 한 개의 비용이었잖아요. 한 개의 비용을 보조금이 떨어뜨려 준 거죠. 그죠? 떨어뜨려 줬으니까 얘가 이만큼이 떨어져야 되니까 얼마큼 보조금만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해야 돼? 마이너스 300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본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경제학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고 넘기는 것들이 있어요, 경제학을 할 때. 이게 이 Q를 더할 거냐 P를 더할 거냐라는 것이 자리를 잡으면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계산 문제 25%는 해결이 돼요. 근데 그 기준을 못 잡으니까 어떨 땐 내가 맞는 것 같고 어떨 땐 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힘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의 변동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공급의 변동을 수량을 이동시키는 것도 있지만 가격을 떨구는 것도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다. 왜? 한계 비용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탄력성 얘기를 할 때 시장 수요 곡선이 왜 탄력적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탄력성을 아직 여기는 이제 또 기초로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거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은 공급의 공급량이에요. 공급입니다. 미래 가격이 예상될 걸로 간다면 수요자는 사겠어 안 사겠어? 사죠. 공급자는 뭐예요? 안 팔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예상과 재화의 가격의 변동은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문제가 하나 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그래프는 사과 시장의 수요 곡선이다. 가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점 2의 이동 방향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2에서 A로 간 것은 뭐예요? 2에서 A로 간 것은 수요량의 감소죠. 2에서 B로 간 거는 뭐예요? 수요의 감소죠. 2에서 C로 간 건 뭐예요? 수요량의 증가죠. 2에서 D로 간 것은 뭐예요? 수요의 증가죠. 그래서 곡선 내에서 이동하면 수요량, 곡선이 우측으로 가면 수요의 증가, 좌측으로 가면 수요의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 사과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과 가격이 상승했다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왜? 이게 사과 시장이니까. 두 번째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겠죠. 정상제라면. 3번에 C 대체 관계에 있는 배 가격이 하락했다. 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감소죠. 왜? 사과 시장이니까. 왜?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하락하면. 4번 사과가 노화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 기호의 증가죠. 수요가 증가한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자 함강 우리가 이제 시장 가격 결정과 변동이 됩니다. 자, 보시면 그죠? 이제 아까 얘기했죠. 수요와 공급이 많아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그리는 것은 다 뭐다?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 우리 아직 안 배운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을 가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장을 가정하고 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했죠. 우리가 뭐 예시를 들어보면 가격과 수요량과 공급량입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가격이 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로 숫자를 좀 넣어본 겁니다. 500원이 있고 수요량은 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50, 40 이렇게 있다 합시다. 공급량은 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배운 거죠. 직선으로 그리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고 부르지만 직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쪽 세로축에 읽는 건 뭡니까? 가격에 대한 변수를 표현한 거고 여기는 수량에 대한 변수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거고요. 그래서 한 점의 정보는 두 가지의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가 되겠어요? 얘겠죠, 얘. 그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일 때? 300일 때 수요량은 30입니다. 최초로 하시는 분들이 꼭 30과 30을 더하세요. 60 아니고 30입니다. 둘이 만나는 점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이 얼마로 설정돼 있다고 해보자. 500으로 설정돼 있으면 지금 어때요? 지금 얘는 10 사고자 하는 양은 얼마예요? 10이고 팔고자 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50이죠. 그럼 거래량은 얼마겠어요? 거래량은 작은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작은 수. 왜? 50개를 내놔도 10개밖에 안 팔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40개가 공급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40개의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40개의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이건 너무 어렵게 안 생각해도 돼요. 가격이 비싸니까 남아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래 거래되는 가격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남아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뭐일 때? 가격이 100일 때. 이번에 어때요? 사려고자 하는 거는 500인데 팔려고자 하는 것은 10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때요? 40개가 이제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뭐예요? 불균형이 나타나죠. 그러면 가격이 어때요?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왜? 물건이 남아도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서 균형으로 오는 거고요. 반대로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초과 공급이 되면 가격이 하락할 거고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상승할 건데 이 과정이 아주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신축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축적. 이 신축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시에 가면 고전학파 계열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적이라는 것은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가격이 제대로 균형으로 올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축적이라는 것도 있고 경직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경직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잘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가격이 잘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의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건 얘의 관점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경직적인 가격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임금이에요. 임금. 집값은 올라갔다가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걸 경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장 경직적인 모형이 뭐냐면 최저임금제예요. 안 떨어지죠. 그죠? 안 떨어지잖아. 최저임금 떨어지는 거 봤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최저임금 얼마였냐면 2,000원이었어요. 2,000원. 근데 2,000원이어도 상관이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밥값이 2,000원 정도 했으니까 뭐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딱 한 끼 밥값 정도 주는 거예요. 조금 요즘은 좀 올라간 거지만 밥값 정도 딱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호주에 갔을 때 한 십몇 년 전에 호주 갔을 때는 최저임금이 걔네가 15,000원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밥 한 끼에 15,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아메리칸의 차이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가 진짜로 싼 음식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패스트푸드가 그냥 그런 음식이잖아요. 우리 밥값이 싼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거기는 진짜 무슨 사람이 좀 손만 들어가면 이제 비싸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신축적이다, 경직적이라는 뜻 정도. 신축은 뭐라고요? 바로 균형으로 온다. 그죠? 경직적은 바로 오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거시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축적이냐 경직적이냐. 그러니까 신축적이라는 얘기는 시장 가격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시장 가격을 믿는다.
얘는 뭐 존중을 하는데 완벽하진 않아.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는 건 지금 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죠. 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근데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데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효율적 자원의 배분 기능이죠. 자, 동그라미가 배분이었어요. 배분. 우리 아까 분배가 뭐였죠?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가 분배였죠. 배분은 뭐였다? 자원의 흐름이죠.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잘 보시면 지금 시장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생산자가 뭐합니까? 우와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뭐야? 아 안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배분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기능이죠. 신호등 기능. 가격이 올라가면 내려가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고. 그죠? 아 그리고 여러분 거기 효율적이라는 단어 있죠. 효율. 동그라미. 이제 여러분들 효율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효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효율적이다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효율성은 뭐야? 최소 투입의 최대 산출이고 공평성은 공평한, 평등한 정도잖아. 지금 말하는 건 이런 개념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가 시장에 의해서 효율적인 건 뭐냐면 30명이라는 30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30개가 만들어진 거죠. 딱 균형만큼 만들어지면 적정 생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은 과다 생산이거나 과소 생산이면 다 비효율인 거예요. 뭐 거기에 감정을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장의 영역이 실패한 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과다 생산, 과소 생산은 다 비효율적 생산이에요.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과다, 과소면 다 비효율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런 얘기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건데 거기 보면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이제 얘가 이제 균형이 존재하는 케이스고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자체의 그래프를 우리 공기업 경제학에서 물어본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읽을 수 있느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런 그래프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읽을 때는 우리가 그래프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읽는 거고요. 읽을 때는 항상 뭐부터 읽어야 된다? 원인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P1이라는 가격의 뭐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왜? 여기가 수요고 여기가 공급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P1에서도 초과 공급이에요. 즉 여기에 해당하는 양이 다 뭐예요? 초과 공급이죠. 그죠? 그럼 이걸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초과 공급이다. 그러면 모든 가격에서 초과 공급이라는 말을 곱씹으면 사람들의 욕망보다 자원량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제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와 안 맞나 자유제 이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특히 저 공기업 경제학 같은 거 가르칠 때 제일 위험한 분이 뭐냐면 학교에서 조금 배우신 분들이에요. 조금 배워놓으면 약간 고집 같은 거 있어요. 고집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 안 했는데 뭐 이런 약간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시 이제 이런 기본 강의부터 기초 강의부터 들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았나? 한번 다시 곱씹어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다 한번 체크해보고 가야 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읽어야죠. 자 이제 읽어야 돼요. 자 이걸 읽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급은 최소 비용이었어요? 최대 비용이었어요? 최소 비용이에요. 공급은 최소예요. 왜? 이거를 받지 않으면 나는 망해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최소 비용이에요. 자, 수요는 아까 얘기했죠. 최소 지불용이었어요? 최대 지불용이었어요? 최대 지불용이었어요. 최대 지불용이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 그래프를 읽으면 뭐예요?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 비용과 수요자가 가지고자 하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의가 차이가 나서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풀어서 얘기하면 너무 비싸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공기 같은 거야. 공기 이런 게 뭐예요? 우주여행 같은 거예요. 우주여행. 이해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하고 약간의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 있죠. 이게 저도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예전에는 여러분들과 차이가 되게 안 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가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젊게 살고 있는 거지. 제 친구 만나면 맨날 재테크 얘기만 해요. 진짜 저 별로 관심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들어왔을 때 이걸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요걸 어떻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직장은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관심이 있지. 제가 무슨 재테크 저는 모든 수입을 와이프 통장에 입금해 드려요. 저희 집도 저희 와이프 이름 돼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주부예요. 근데 다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 관리할 시간도 없고 저는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다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는 게 이제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저 어렸을 때는 체육하고 수돗물 먹었어요. 체육하고 수돗물 먹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 수돗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왜? 깨끗한 물의 공급이 감소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깨끗한 물의 공급이 감소하니까 자유재가 뭐가 된 거다? 경제재가 되는 것이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우주여행이 되면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비용이 싸지면 얘도 우측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얘도 경제재가 되는 거지. 거래되는 경제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빨리빨리 많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바뀐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뭐 여러분들 공기업 경제학에서 나오는 밑밥들을 많이 깔아드린 거고요. 이제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뭐다?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 거죠. 한번 수요와 공급이 변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했던 뭐 조세나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P0Q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고요. 가격은 이쪽 라인에서 보는 거고요. 거래량은 이쪽에서 보는 겁니다. P는 프라이스고 Q는 퀀터티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그죠? 그럼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뭐 할 거다? 둘 다 증가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되겠죠?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둘 다 감소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P 수요 거래량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겠죠? 녹색. 그죠?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TR이라는 개념도 한번 해봅시다. TR이 뭡니까? TR 총 수입이죠. 총 수입. 총 수입은 P 곱하기 Q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P와 Q가 둘 다 증가했죠? 얘도 당연히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겠죠? 얘는 감소해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수요 증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뭐예요? 수요만 나는 게 아니지 공급 측을 해볼게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이 가격이 수량이 되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겠고요. 공급이 하락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이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여기가 만약 100원이다. 그럼 이렇게 읽습니다. 100원에 무한대로 수요한다. 여기 100원이라고 쓰면 뭐예요? 100원에 무한대로 공급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공급이 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측을 하니까 막 빼 이렇게 빼 못 빼지 빼요? 아니죠? 아까 뭐라 했어? 수요가 증가하면 우 상방이죠?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는 어떻게 그리는 거다? 요게 수요의 증가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감소는 당연히 밑에 떨어지면 수요의 감소겠죠? 공급의 증가는 어떻게 그립니까? 공급의 증가는 우 하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평이어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고, 그죠? 읽는 방법도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수요 공급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겁니다. 둘 다 변동하는 거예요. 둘 다 변동하는 거. 그럼 둘 다 변동하는 것은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거. 사실 오늘 한 거 중에서 지금 하는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지. 이걸 하려고. 이해됐습니까? 이걸 하려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S와 D가 있습니다.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겠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둘 다 증가하면? 우리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수요와 공급에서 초심자분들이 항상 꽂혀 있는 게 뭐냐면 수요 쪽에 꽂혀 있어요. 수요가 증가해서 그럼 뒤는 듣지도 않아.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의 증가량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주면 그러면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가 더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공급은 오른쪽으로 가겠는데 얘보다는 적게 가니까 이 정도 가면 처음에 균형점이 여기고 나중에 균형점이 여기니까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있고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있다는 뜻이죠.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정확한 양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양이 안 나타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때 뭐 이렇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양이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포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측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죠?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 우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균형점이 뭐 이렇게 하나, 둘, 9개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흰선과 겹치지 않은 이 정도만 보자고요. 4개 정도만 보자고요. 그러면 처음에 가격이 P0였으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건 가격의 변동이잖아요.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거래량은 처음과 비교했을 때 다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죠? 그럼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스에서 한 6년? 5년 전인가? 5년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킹크랩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킹크랩 장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킹크랩을 좀 떼돈을 벌려고 킹크랩을 진짜 많이 산 거예요. 몇백 돈을 산 거야. 근데 킹크랩은 대부분 러시아산 뭐 이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생물 같은 경우는 죽으면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얘가 안 되겠다. 지금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량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급이 뭐 하겠어요? 증가했겠죠.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뭐 하겠어요? 감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와,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노량진에 갔더니 킹크랩 값이 올라가 있는 거죠. 왜? 다시 수요가 뭐해서? 증가해서. 소문이 난 거죠. 한번 먹으러 가자. 그래서 올라간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거래가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여기에서 뭐 어디에 꽂힐 필요가 없다. 수요에 꽂힐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수요에 꽂히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P/Q는 생략하고 균형과 거래량이 있죠. 이번에 어때요? 각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증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수요가. 그죠? 공급은 뭐예요? 감소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럼 점이 어때요? 하나, 둘, 셋, 4개 정도만 보시면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땐 다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거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왼쪽 감소한 적도 있고 오른쪽 증가한 적도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때요?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외환의 수요 공급으로 나오고 임금으로도 나오고 다양해요.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사례가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을 거죠. 그때 이제 뭐 한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왼쪽으로 가고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봤더니 가격을 중심으로는 다 떨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지금 감소한 적도 있고 증가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뭐 한다? 가격은 뭐 하고
감소하지만 거래량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죠.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다? 또 그려보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죠. 그때 수요 감소하니까 왼쪽 공급이 감소하니까 왼쪽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죠. 거래량은 처음보다 다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은 뭐하고 가격은 알 수 없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바로바로 그냥 끄집어서 쓰는 거지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 가격, 거래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다 증가, 감소하면 다 감소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따라오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죠.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이 따라오고 가격이 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증가하면 둘 다 감소하면 화살표는 어디로 간다? 가격으로 갑니다. 아니, 거래량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 감소고요. 여기는 뭐하다?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이 뭐한 경우, 방향이 다른 경우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어때요? 뭐가 따라간다? 가격이 따라간다. 가격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잘 이해하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장 균형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잉여부터 나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